네, 안녕하세요. 네, 저는 이번에 인천에 합격한 학생입니다. 저는 장수생이고요. 총 7번 시험을 보고 실질적으로 이제 임용을 준비한 거는 네 번째 만에 네,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. 저는 항상 이 자리를 되게 꿈꿨었고 이 자리에 진짜 근데 올라오니까 되게 많이 떨린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초과정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특과정도 살짝 말씀드리고 네, 특학을 혹시라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거든요. 이거는 18년도였죠. 아니 작년이었죠. 작년이 아니고 18년도에 이제 제가 정리한 이제 키워드 위주로 이제 특학을 정리를 했는데 사실 이걸 만들어 놓고서 그 해에는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. 근데 작년에는 한 5월 정도부터는 이거 위주로 계속 보고,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들은 다음에 이제 강의를 듣고 교수님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해 주시는 부분, 그리고 혹시라도 새롭게 추가되는 부분들을 여기에다가 이제 연필로 이런 식으로 적어서 네, 계속 이것만 보고 갔던 것 같아요. 이거랑 그 다음에 특강은 기출을 진짜 손에서 놓지 않고 보고, 이거는 거의 하반기 때는 5회 정도 반복해서 돌리고 거의 통인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면 제가 여기 드릴 테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저는 이제 그러면은 초과정을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총론은 저는 이제 4년 준비할 때는 기간제를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어요. 그러니까 1년 기간제 했다가 6개월 했다가 잠깐 쉬고 또 6개월 했다가 작년에는 솔직히 1년 기간제를 다시 했거든요. 그래서 그 총론이랑 법 같은 경우에는 퇴근할 때, 그다음 출근할 때랑 퇴근할 때 이제 집에서 학교까지 한 지하철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총론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미리 청킹을 미리 녹음을 다 해놨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들으면서 제가 그 핸드북처럼 만든 요걸 가지고 진짜 그냥 계속 봤던 것 같아요. 5월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기출 중요하게 나온 부분 체크하고 계속 그 지하철 안에서 청킹한 것 녹음한 거 듣고 그 다음에 이거 보고 다시 또 외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짜투리 시간을 조금 많이 활용했던 게 저한테는 오히려 총론이랑 법을 따로 공부하지 않고 그 짜투리 시간에만 공부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 조금 유용하게 다른 초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공을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특과정은 이제 윗쌤이 자료를 주시기는 하는데 제가 그 전부터 봤던 자료가 있어서 이거는 제가 들었던 이제 전공의 교수님이 나눠주신 자료예요. 그래서 이거를 위주로 이제 아침에 가면은 한 8시 40분까지 출근이거든요. 그럼 8시 40분에 출근을 해서 한 1교시가 시작되기 전까지 20분 정도 시간이 남아요. 그러면은 이제 여름방학 전까지는 요걸 가지고 이제 한 과목씩 그냥 계속 봤던 것 같아요. 근데 한 과목을 전체를 다 보지 않고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밑줄을 쳐놨잖아요. 이거는 뭐 윗쌤이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, 그리고 기출에 나왔던 거는 초록색 이런 식으로 밑줄을 쳤거든요. 그리고 보라색은 혹시라도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 문구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보라색으로 체크를 했어요. 그래서 요 위주로 해서 아침에 가서 이거를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첫날 월요일날 국어를 했다. 그럼 국어를 20분 공부를 했잖아요. 근데 다 못했다. 그러면 그 다음날은 다시 또 다른 과목을 했어요. 수학을 다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못한 국어 부분을 체크해놓고 다시 또 그 다음에 국어 하는 시간이 오면 그 뒤부터 다시 봤거든요.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계속해서 전체 과목을 계속 돌렸던 것 같고 그 2학기 이제 되고 나서 이제 여름 방학이 끝나고 이제 2학기부터는 아침 시간이랑 이제 쉬는 시간까지 그 1교시가 끝나고 쉬는 시간에 10분 정도 남거든요. 그 시간에 해서 여기 1일 분량이라고 해가지고 아침 그 1일에 봐야 될 특과정 분량을 정해놨어요. 그래서 여기 개수를 세보니까 한 10번 정도? 여름방학 지나고 10번 정도 회차로 돌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는 중요하다고 밑줄 친 부분, 그 다음에 윗쌤이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, 그리고 기출에 나왔던 앞뒤 문장만 계속
해서 반복해서 봤던 게 되게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초과정인데요. 저는 초과정을 이제 윗쌤이 나눠주신 거랑 그다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. 초과정 노트를. 근데 되게 낡았잖아요. 이게 좀 오래되기도 하고 맨 처음에 정리했던 거에다가 이제 윗쌤이 나눠주시는 자료들을 이런 식으로 계속 붙여 나가는 식으로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되게 낡고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소중하고 올해 초과정이 사실 좀 어렵게 나온 것도 있었는데 이거 위주로 계속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. 윗쌤이 알려주시는 거에다가 여기에다가 계속 더 덧붙이고 덧붙여서 사실 되게 지저분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계속 덧붙였거든요. 이런 식으로 계속 덧붙여서 만들었던 게 되게 주요했던 것 같아요. 올해 과학에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핵함이 나왔었죠. 그 핵함도 사실 이 노트에 있었어요.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원생생물이라고 해서 그 가설 쓸 때 그 원생생물이 키워드였거든요. 근데 그 부분을 이 노트 때문에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이 노트를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시작할 때 이 노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추가를 했는데 저 아까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출이 중요한 이유가 사실 초과정도 기출을 잘 보지는 않거든요. 저도 초반에는 이제 다른 강사분을 들었을 때는 기출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르고 기출을 잘 안 봤어요. 근데 제가 다른 강사를 듣다가 이제 윗셈으로 이제 옮긴 지 한 3년이 됐거든요. 그래서 윗셈으로 옮겼던 이유는 윗셈은 거의 기출 위주로 강의를 해주세요. 그래서 저는 되게 신세계였고 기출의 어떤 부분이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왔는지 연결을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저게 맞다. 그래서 윗쌤만 따라가면 진짜 정말 합격할 수 있구나라고 느꼈고 저랑 같이 스터디했던 분들도 많이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하시는 걸 보고 나서 기출에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느꼈어요. 그래서 작년에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는 작년에 기출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초과정 기출은 봐왔던 게 있었고 저 혼자서 이제 그 특수에 나왔던 기출을 보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봤냐면 볼펜으로 잠깐 쓰면 특수가 유, 초, 중으로 나뉘잖아요. 근데 사실 초에는 초과정에서 16점 배점에서 네 문제 정도가 나와요.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또 4개의 문제가 있겠죠? 4문제 정도가 나오고 이거는 다들 사실 다 보거든요. 근데 저는 어떻게 봤냐면 이거 말고도 이제 초과정 내에서도 전공 문제에 그 특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초과정을 언급하는 부분이 있어요. 그 부분을 이제 객관식 때부터 주관식 때까지 포스트잇으로 다 붙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윗생 강론책에서 다시 찾아서 다시 다 정리를 했어요.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기출 분석을 되게 잘 하는 건데 저는 또 어떻게 했냐면 유화하고 중등을 기출을 계속 보다 보니까 유아에서 그리고 중등에서 언급되는 그 단원이라든지 아니면 내용들이 초과정 강론이라든지 초과정에서 내용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출 문제집에서 다시 다 포스트잇으로 다 여름방학 때 다 붙이고 그 다음에 윗쌤이 주시는 강론책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에서 다시 다 베껴서 여기에다가 다시 다 옮겨 적었어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옮겨 적은 다음에 나온 부분은 이렇게 밑줄 초록색으로 밑줄을 쳤거든요.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처음에 했을 때는 이게 하는 게 맞는 건가?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되게 어려운 작업이에요. 사실 여기 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데 이렇게 하는 작업이 사실 되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되게 어려웠는데 저는 여름방학 때 이것만 했었거든요. 거의 초과정은.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는데 나중에 그 하반기 때 이제 거의 이제 필수로 계속 암기를 해야 돼. 9월, 10월, 9, 10, 11월 이제 가기 전까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따로 기출을 보지 않고 그냥 이 노트만 계속 보니까 기출을 계속 보게 되는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윗쌤도 항상 기출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시지만 저도 기출이 되게 중요해서 혹시라도 사실 초수생한테 이거를 하라 그러면 사실 너무 힘들고 혹시라도 저처럼 이제 시험을 좀 오래 보시거나 아니면은 시험을 오래 준비하셨던 분이라면 이런 부분, 그러니까
특수에 나왔던 유초 중에서 나왔던 초과정 내용들을 다시 적어서 다시 정리하는 부분을 해보시면 오히려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사실 윗셈을 솔직히 1년 정도 따라가면 윗셈 수업만 들어도 사실 저는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워낙 기출 기반으로 잘 해주시고, 그리고 윗셈이 마지막에 파이널 때 해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그 해의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와요. 저도 올해도 그렇고 그 전해도 그렇고, 네,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윗셈이 하라는 대로, 그리고 윗셈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시면 합격의 길이 열리니까 여러분도 올해는 꼭 윗셈을 믿고 따라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는 스터디를 작년에는 사실 안 했어요. 기간제도 하고 있었고, 작년에 너무 힘들기도 했었고, 그래서 병원도 워낙 많이 다녔었고, 그래서 작년에 하지 않았고, 그 작년에는 이제 서울 시험을 봤는데 1차에서 1점 차로 떨어졌었거든요. 근데 그때는 이제 같이 전공 공부하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특수에 나왔던 초특수에 나왔던 문제들을 다시 분석하고 외워야 될 분들을 같이 외우고, 그게 정말 중요하게 잘 됐던 것 같고, 올해는 그거 기반으로 해서 올해 저 혼자서 공부해서 충분히 그 부분을 메꿀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혹시라도 스터디를 하게 되면 다른 스터디 하지 마시고, 윗쌤이 항상 기출 스터디 하라고 하시거든요. 그래서 기출 위주로 분석하고 기출 위주로 외우고 이런 스터디를 좀 구성해서 하시면은 스터디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꼭 이 부분 시간 되시는 분은 꼭 해보시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되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여기 놔두고 가기 전에 제가 다시 가져가는데 놔두고 갈 테니까 한번 보실 분들은 돌려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